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다시 끊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경심리학에서 중요한 어떤 공간에 대한 행태를 이해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끝났고요. 두 번째 지금 하는 게 우리 영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파가 어디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누가 내 의자에 앉아 있어 이렇게 찡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영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영역을 갖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 환경과 관련돼서 환경심리학에서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파에 이어서 제가 이제 영역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시죠?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 물건을 사람은 없으면서 놓는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성을 표기하는 사례입니다. 자, 영역성에 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론서의 내용입니다. 개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며 개인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를 정함. 이게 개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시 영역성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저희는 이거를 영역은 뭐다, 영역행동은 뭐다, 영역성은 뭐다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영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일전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고정된 지역으로 실제적, 잠재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일정 지역을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영역에서 하는 영역 행동을 영역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고 방어하는 행동, 가방 뒀잖아요. 그런 거고 영역성이라 하면 영역과 영역 행동을 다 같이 해서 소유, 점유, 사용, 구분, 개인화, 상징 등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저희는 영역성의 이야기를 그냥 영역이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인 심오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깊은 학문 하실 때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영역 또는 영역성에 집중하냐 하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안전이나 소유권 보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공간, 특히 크기, 위치 등의 지리적 행태를 가지고 있어서 물리적 공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개인이나 가족, 커뮤니티 등 사회적 단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딱 고정된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가족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쓰게 되면 이렇게 조금 말들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나 또는 영구적인 거는 집 같은 것도 내 소유가 분명한 거, 집이나 아니면은 도서관 자석 같은 거에서 어떨 때는 이 영역성을 표시하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갈 때는 영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거나 개인 소유물 자석에 놓는 것들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표시 행위고, 요거 침입하지 않든 방어 행위를 하는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문적 구분이고 우리는 그냥 영역성이 이런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영역은 일상생활이 중심이 되는 반영구적으로 점유되는 지역 또는 공간, 가정이나 내 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유주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1차 영역이어서 당연히 소유주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침범을 받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것만 꼭 사람들이 영역성을 느끼느냐? 아니죠. 굳이 내가 강력한 소유권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교실 같은 데 보면 앉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딴 사람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앉으면 기분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2차 영역이라는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학교 자리나 도서관 같은 거, 도서관에 책 놔뒀는데 누가 그 책을 치우고 앉았다.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 공간을 개인화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게 2차 영역입니다. 근데 조금 이걸 광범위하게 넘어가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 이렇게 1차, 2차, 3차가 돼 있다면 이건 내가 강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이건 우리가 같이 쓰는 공간인데 내가 가방 같은 거 놔서 내 영역을 벤치 같은 것도 영역성을 표시하지요. 근데 너무 넓은 공간들, 산, 해변 이런 것들은 소유권도 없고 주장하기도 힘든 곳이죠. 그렇지만 이 마을에 요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3차 영역을 3차 영역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쓰진 않지만 이게 나의 마을에 내가 가는 해변이고 내가 있는 광장이다 라는 영역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역성을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영역성에 그냥 분야를 좀 넓혀서 다양한 내용을 좀 공부해보자는 의미로 셉티에드, 그래서 CPTED, 이걸 표현하는데 그냥 셉테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취지는 디자인을 잘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들을 예방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뒤에 보시면 셉티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인데 뭘 통해서나 주로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거,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우리가 셉티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다.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유명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좀 알고 계십시오. 저희 용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좀 본다 그랬잖아요. 셉티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약자다.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서관 자리 영역에 대한 거가 또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서관 자리 영역이죠. 테라스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제가 이런 공간 이렇게 레티스라는 걸 치고 삽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를 요 정도만 해도 훨씬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내 영역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것들이 예뻐서요 라기보다는 요게 있음으로써 훨씬 더 이 공간이 아늑하고 내 영역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사례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세 번째가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인데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알잖아요. 대충 우리가 쓰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서 글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경계를 설정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요. 나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갖는 거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 내가 아이덴티티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인지적, 심리적 스스로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요 프라이버시고, 사실은 프라이버시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자아,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서 개인과 집단과의 사회 환경을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단 보호가 돼야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구역이 없는데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글쎄요. 그래서 이 오픈 플랜이 그 사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나 요 레이아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사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대기실에서 약간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 플랜입니다. 오픈 플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는데요. 기숙사 공동주택에 대한 평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을 논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엘보 액세스라는 거, 엘보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엘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쭉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데 요 각각의 기숙사, 가정형이네요. 기숙사, 우리나라 기숙사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요런 공간을 만들고 요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여기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여기 나왔죠? 통로나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것도 그냥 오픈 플랜의 한 사례로 봐주십시오. 이 사진이 훨씬 오픈 플랜에 대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고요. 상대적으로 간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 하고 저 안쪽에는 아예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간 많지 않은데 이래서 민족성하고 국민성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유학파나 이런 이민했던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환경을 따라 사는 추세도 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주택, 프라이버시를 다시 구글시에 물어봤더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들, 개인적으로 요 안에 중정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외부의 동네에서는 내가 프라이빗하고 싶고요. 내부에 우리 가족끼리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교류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추세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 디자인이 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과밀에 대한 겁니다. 과밀에 필요한 거는요. 밀도랑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객관적, 빈도 이러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보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공간적 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과밀이라는 건요. 주관적인 용어예요.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를 포함해서 사회적 밀도도 연결이 있는데 내가 같이 막 이렇게 밀도 높게 있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조금 과밀하다, 내가 불편하다 라고 느끼는 동일 밀도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과밀이거든요. 개인마다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밀도에 의해서 이런 우리는 부정적으로 질병이나 생리적 각성이라고 정서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많은 공간을 필요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줌마들하고 아저씨 부부가 같이 타면은요, 항상 벌어지는 게 아줌마들은 이야기를 다 하죠. 아저씨들은 점점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남녀보다는 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행태에도 그런 밀도가 영향을 미치죠. 조금 쾌적하게 업무 수행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밀도가 확보돼야지 건강한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도 마찬가지. 너무 내 회사에 밀도가 높다. 책상들을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여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켜서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축 인테리어 조경 쪽에서 이런 환경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자, 제가 사례를 찾아봤죠.
물리적 밀도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 사실은 지하철 안이 더 복잡하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요 사진밖에 없어서. 지하철 안은 이 정도 밀도가 있을 때 우린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댄스 클럽은 유사한 밀도지만 즐겁죠.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래서 지하철 안은 과밀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여기에서 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물론 싫어하는 사람 이미 나갔습니다. 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과밀해서 불쾌하다라고 느끼지 않죠. 네. 영상이 이거는 15분짜리네요. 끊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